자, 스택고 분석을 보면 자, 모든 유형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죠. 그렇죠? 밸런스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에 한 번씩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은 5문제가 출제가 됐고 적진 않죠. 자, 그리고 시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개과에 영어 뉴스 6지문, 자, 그리고 모의고사 6지문이에요. 자,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정말 적죠. 12지문밖에 안 돼요. 혹시 수태고 지망하는 학생 있나요? 민서. 네, 수태고 지금 지망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태고와 가운고는요. 영어 시험의 특성상 가운고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네, 수태고 가운고는 시험이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범위도 적은데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따겠다라는 친구들은 2개 학교에 가게 되면 솔직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딱 보면 시험 공부를 3일 한 친구랑 2달 공부한 친구랑 점수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기초가 많이 약한 상태이고 좀 다른 과목들이 더 자신 있고 영어가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수택 가운 가는 게 맞고요. 영어를 잘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라면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학교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택고와 가운고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범위도 적고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모의고사도 범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 지문만 10지문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뉴스 지문은 여러분 미리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한 개 한 개씩 던져주시거든. 그때 범위가 나올 때마다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료를 많이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상을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성실하게 그때 범위가 나올 때마다 따라가는 구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에서는 총 5개의 유형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말 해석이 있는 것, 없는 것 요거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었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한글 해석이 주어졌으면 그럼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한글만 있으면. 만약에 한글이 없다면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수태고는 우리말 해석이 없는 거 2개, 그리고 우리말 해석이 있는 게 하나가 출제가 됐죠. 하지만 단어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리고 원문에서 변형이 하나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냥 본문을 외우기만 했으면 공부를 안 했어도 풀리는, 문법적 지식이 없어도 풀리는 유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태고는 그냥 암기가 일단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달 동안 10지문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하고도 남는 시간이죠. 자, 다음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원문과 기출을 비교할 건데요. 주제가 출제가 되었죠. 주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제가 1번 밑에다가 주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번 지문의 주제는요. 배터리 사용의 위험성이에요. 적어주세요. 배터리 사용의 위험성. 자,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서 그 배터리를 처분할 때 그 배터리에서 화재 위험이 있대. 그래서 좀 처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다라는 글이었어요.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번 보기가 잘리긴 했는데 바로 답은 보일 것 같아요. 몇 번이 답이겠어요?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위험성. Danger of inappropriate discard라고 했는데 여러분 discard라는 단어 알고 있었어요? discard. 몰랐지? 외우세요. 자, discard 무슨 뜻이니? discard? 위험. 폐기란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자, discard는 폐기란 뜻입니다. 자, 그럼 discard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명사들 다 정리해보죠. 자, 뭐 있죠? 아는 거? 폐기. 혹은 사용하지 않는 것. use가 있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discard 했고, 그 다음 scrap. 폐기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단어인데 abolition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폐기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discard라는 단어가 disuse로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는 맞췄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자, 뭐냐면 repeal이라는 단어예요. repeal. 이것도 폐기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가서 리필하는 거, 콜라 리필하는 건 이 리필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리필. 다시 채우는 거지. 이 단어가 아니라 리필로 제시를 했다면 배터리 리필의 위험성 다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치? 만약에 리필을 제시했다면 아마 다 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지문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열심히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문제 맞추려면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보면 알겠지? 여러분이 지금 단어 외우고 있잖아요. 워마 외우고 있을 텐데, 힘들게 외우고 있을 텐데, 그 워마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다. 결국은 그걸로 내신 시험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역시 요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요지가 뭔지 아니? 준서가 말해보자. 요지가 뭐야? 네. 제목에 있는 이 문제에 있는 단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요지가 뭡니까? 중요한 생각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생각. 결국은 생각이거든요. 자,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명령문 혹은 주장문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자, 이 글의 주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번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미래를 생각하는 다시 현재의 중요성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현재의 중요성이에요. 자, 우리가 내신 기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 이 글의 첫 문장을 보자마자 주제는 떠오를 겁니다. 학원에서 세뇌를 시켜줄 테니까. 자, 현재의 중요성인데 자, 정답 골라보시죠. 자, 골랐으면 골랐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골랐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 해석해 봅시다. 두연이 해석해 봅니다. Let's concentrate. 집중해 봅시다. 자, 어디에? On the present. 현재에 집중합시다. 자,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었던 주제와 일치하죠? 자, 이건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게 쉽죠? 그치? 주제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저는 수태고와 가운고가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쉬운 시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생각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야. 다른 학교들은 뭐 369나 토평고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그리고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들이 몇 개는 섞여 있거든. 어느 정도 꼬아내기도 하고 조금 단어를 많이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수태고는 단어가 변형이 돼도 거의 생각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concentrate를 focus로 바꿔낸다든가, 이 정도는 생각을 안 해도 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3번 문제 밑에다가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요 글의 주제는요, 방향에 따라 자, 시차 회복에 차이가 있다라는 글이에요. 예를 들면 서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냐 방향에 따라 시차 회복에 차이가 발생한다. 알겠죠? 자, 실제 글을 보면 서쪽으로 이동하면 더 시차 회복이 느려진대. 뭐 해가 뜨는 방향과 거꾸로 가니까 그런가 봐요. 조금 시험하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네. 방향에 따라 시차 회복에 차이가 있다. 이제 일단 글의 내용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흐름 문제는 내신 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 글을 수도 없이 봤을 텐데 흐름 문제에서는 처음 보는 문장 찍으면 돼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 역시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옆에 원문과 비교했을 때 이 4번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을 고르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답에 일단은 문제 풀이의 수월함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변형되는지를 체크해 드릴게요. 자, 먼저 4번에 위에 그 원문에 위에서 5번째 줄에 closer relations라고 있어요.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1번 보기 문장에서 distant relations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형광펜 밑줄 그어보세요. 자, 보면 원문에서는 가까운 관계를 개발한다, 발전시킨다 라고 했는데 1번 보기에서는 뭐래? 먼 관계를 개발한다 라고 했죠? 너무 쉽지?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정답은 일단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1, 2, 3, 4가 틀렸고 5번만 일치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드디어 처음으로 수태고의 시그니처인 뉴스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뉴스 지문이라고 해서 다 신문 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영자 편지 같은 것들도 출제가 돼요. 5번에는 편지글이 출제가 됐는데 네,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좀 힘들어 보였죠. 자, 5번에는 편지글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자, 편지의 내용은 1학년 신입생활이 힘들다고 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조언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1학년 신입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주는 조언의 편지. 됐죠? 자, 그러면 1학년 생활이 나 갑자기 중학교 때는 맨날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애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대학교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번 보기에 정답은, 자, 5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민서 해석해 보죠. The receiver, 수신자란 뜻이거든요. 수신자는 has, 가지고 있다. 자, 무엇을? ideal balance, 이상적인 균형을 갖고 있다. 그의 편지의 삶에. 자, 3번 문장은 받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은 고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적인 균형을 갖고 있다는 건 고민이 없는 상황이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들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저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6번으로 가보죠. 자, 6번에서 자, 원문을 한번 보세요. 자, 원문에다가 단어 체크할 건데요. 자, 먼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beneficial 밑줄 그시고요. 자, 그리고 5줄 밑으로 내려가면 dependable이 있어요. dependable 밑줄 그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자, adopt 있죠. 자, adopt 밑줄 그어보세요. 자, 옆에 기출에서 이 빈칸이 뚫려 있는 건 바로 요 세 단어였습니다. 자,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외웠던 단어들 고르시면 정답이 됐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쉽지? 자, 수태권 정말 난이도가 낮아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밑에다가 원문 밑에 주제 적어보세요. 자, 처음 했던 예상이 상대의 인상과 관계에 영향을 준답니다. 처음 했던 예상이 상대의 인상과 관계에 영향을 준다. 제가 요거와 비슷한 질문을 모의고사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평가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없지. 근데 대학교에 가게 되면 교수님을 학기마다 점수를 매겨. 수업에다가 이 수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요. 교수님들이 그걸 받아보고 이제 좀 화가 나시는 거지. 성인이 되면 여러분의 권리가 그만큼 높아져요. 교수님을 여러분이 고용하는 거니까, 월급을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을 강의 평가할 때 그 교수님에 대한 강의 점수가 만난 지 15초 만에 결정이 된대. 15초 안에 월말에 평가할 점수가 다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었거든. 이 글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 처음 했던 예상과 기대가 나중에 인상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글이에요. 자, 제가 주제를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우리 기출문제의 요약문으로 가보죠. 자, 요약문이 곧 주제문이거든요. 이 요약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주제에 맞춰서 패러프레이즈 해서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자, 보기에 보겠습니다. 자, A번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이것과 태도는 자, 위치 앞에 대괄호. 자, 그리고
are 앞에서 대괄호를 닫아보세요. 자, 위치는 수식어구죠.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태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것과 태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이것에 의해서, B에 의해서. 자, 일단 B부터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의해서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B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주제 뭐가 들어갑니까? 키워드? 첫인상이죠. 첫인상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B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잘 안 보이는 건 알려드릴게요. 3번은요, initial data라고 해서 초기의 정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nitial이란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original information, 얘도 정답이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정보. 그쵸? 초기의 정보, 원래의 정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남았고요. 자, 그럼 A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초기의 정보에 의해서 이것과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culture일까요? impression일까요? 인상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가 영향을 받아요? 인상이 영향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주제의 키워드만 찾으시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밑에다가 주제를 적어 볼게요. 자, 파란색이 식욕을 억제한다라는 글이에요. 자, 주제는 쉽죠? 쉽고 명확합니다. 파란색이 식욕을 억제한다. 제가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일부러. 식욕을 억제시켜 드리려고. 자, 그러면 자, 글의 주제를 알려드렸고요. 방금 전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에 빈칸을 채우는 건데 이게 주관식이 되면 서술형이야.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서술형에서 제일 어려운 요약문 빈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으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according to the paragraph, 지문에 따르면 the color blue, 파란 색깔은 자, drive 세모, to 세모 쳐보세요. 자, 이거 밑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driv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이끌답니다. drive 목적어 투부정사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 자, 그럼 만약에 서술형의 조건 단어로 drive가 제시된다면 준서야 drive 네?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지금 푸는데 만약에 drive가 조건 단어에 나왔어요. 동사로 drive를 써야 돼. 그러면 drive 목적어 투부정사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paragraph, 지문에 따르면 파란 색깔은 drive, 뭐 합니까? 이끌어요. 누구를? 우리를 뭐 하도록? to eat, 먹도록 이끌죠. 더 먹게 이끕니까? 덜 먹게 이끕니까? 더 빠르게 먹게 이끕니까? 정답은 less죠. 덜 먹게 이끌고요. 자,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2번만 남았지? 자, 그럼 D도 채워보죠. 왜냐하면 그 색깔이 자, be likely to 밑줄 그세요. 자, 이것도 서술형 재료로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니? 뭐뭐 할 것 같다. 혹은 뭐라고? 준서 말해보세요. 뭐뭐 할 것처럼. 그쵸, 뭐뭐 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외우세요. 자, 왜냐하면 그 색깔이 당신의 식욕을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식욕을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야겠죠.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겠죠. 이해했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빈칸 문제가 출제됐어요. 지문에다가 빈칸을 뻥 하고 뚫어놓고 여기 무슨 표현 들어가게? 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들, 뭐 369, 동아고 이런 곳은 이 빈칸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 안 하고 조금씩 단어를 바꿔냈거든요. 근데 수태권은 그대로 냈어요. 자, 어디가 뚫려 있냐면 자, 밑에서 9번째 줄, 8번째 줄 보시면 also 문장이 있어요. 여기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자,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똑같이 나왔지. 아예 변형이 1도 없습니다. 자,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됐죠? 자,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요 빅이란 단어 있지? 빅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크다라는 뜻의 형용사 아는 거 말해볼까? 두연아? huge. 그쵸. 요런 단어로 바꿔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단어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죠. 자, 10번 문제는 자, 문장 삽입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10번의 보기 문장 보여요? 자, 이 보기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자, 원래는 수능에서는 이 유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38, 39번에 출제되는 유형인데 항상 오답률 탑 3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100점 방지 문제인데 내신에서는 쉽습니다. 왜냐면 내신은 이미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일단 보기 문장 해석해보죠. 여기는 예의 해석해봅니다. The fact. 사실은, 자, 일단 끊어주시고요. 어떤 사실입니까? 대답해 대괄호. 그리고 동사 앞까지니까 read까지 대괄호 묶어볼게요. 자, 어떤 사실? That there is a gene.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유전자입니까? ing는 수식이에요. 어떤 유전자?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유전자죠. 뭘 인식합니까? The color brand. 빨간 색깔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widely accepted. 널리 인정,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죠.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보통 수능 문제에서는 이 문장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가 있거든, 보기에. 예를 들면 however, 그러나 라든가 that, 아니면 this 이렇게 지칭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내신에서는 특징이, 내신의 삽입 문제의 특징은 키워드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생으로 풀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힌트를 받아서 풀 수가 없는 구조라 지문의 내용을 기억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수능이었다면 차라리 세 번째 보기를 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기 같이 볼까요? Interestingly 이 문장이에요. 자, 여기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는 민서가 해석해 보세요. Interestingly. 네, 흥미롭게도 the gene. 그 유전자는 예. 자, 그 유전자는 네, 찾아졌어요. 발견됐습니다. 자, 보면 그 유전자가 발견됐다라고 했으면 바로 앞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존재해요. 수능의 삽입 문제의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내신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나오는 삽입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죠. 자, 11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during. 자, 이 문장 해석해보자. 준서 해석해볼게요.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자, 해석해봐. 오, 깜짝이야. 봉기쌤 화나셨나봐. 네.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네. 해석해보자. 20세기 초 동안 It was generally considered. 이것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모르는 단어는 다 적으세요. 그때 외우셔야 됩니다. 자, 20세기 초반 동안 20세기 초반 동안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었다. 자, 이 뭐가? that 가주어진 주어죠? 핑크색이 was for boys. 남자를 위한 것이고 and blue for girls. 그리고 이제 푸른색이 여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앞뒤 문장을 유추할 수 있을 키워드가 존재합니까? 그것, 이것, 아니면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없지? 얘도 일반적인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내신은 그냥 줄거리를 기억해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번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2번 다음 문장 은채 해석해보자. This is because. 그죠? 이것은이라고 나왔죠. 그쵸?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문장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수능이었다면 차라리 2번 다음 문장을 보기로 줬을 거예요. this라는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 13번입니다. 자, 12, 13번인데 저희는 잘 안 보이죠? 시험지가 애초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서. 자, 먼저 정답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답은 자, B번입니다. 자, B번 잘 안 보이지? 자, R. 여기 부분이거든요. R. 자, R는요, 문법 문제에서 뭐와 뭐의 대결로 푸는 거니? R vs is의 대결이에요. 문법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문법 문제인데 R의 밑줄이 있거나 is의 밑줄이 있으면 R냐, is냐의 대결입니다. R와 is는 어떤 걸 보고 푸는 거니, 서연아? 주어를 보고 푸는 거죠. 주어가 복수면 R을 사용하고 주어가 단수면 is를 사용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성분이겠죠? 뭐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폴렌이라는 단어예요. 폴렌. 이게 주어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일단 주어고요. 자, 그럼 대시 붙었는데 대는 수식어구지? 수식어구는 이렇게 묶어보세요. 대절이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폴렌이 주어고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폴렌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복수였으면 s가 붙어 있었겠죠? 정답은 is로 바꾸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게 난이도 높진 않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문법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일단 정리해 볼게요. 폴렌이 무슨 뜻이라고? 꽃가루란 뜻이야. 폴렌, 꽃가루란 뜻입니다. 꽃가루. 하나만 더 외워볼까요? 요거랑 비슷한 단어 혹은 연계될 수 있는 단어가 폴리네이션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를 수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수분이 뭔지 아니? 수분. 준서야, 수분이 뭐야? 꽃에서 씨가 암수를 스스로 그렇죠. 너 과학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라고 했네. 맞아, 암술에서 수술로. 꽃가루를 묻히는 것을 수분이라고 해요. 꽃가루를 이제 벌이나 나비 같은 수분 곤충들이 여기저기 옮기면서 암술에서 수술로 옮겨주죠. 수술에서 암술로 옮겨주죠. 네, 수분이라고 합니다. 꽃가루로 옮기는 거. 자, 그리고 요약문이 또 나왔네요. 지금 보면 수태꼬는 요약문 되게 많이 나오죠. 요약문의 객관식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일단 풀지는 않겠습니다. 단어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4번에 정답 단어가 unsettled가 나왔거든요. unsettled 그리고 lengthen 이 두 개의 단어 뜻만 한번 가지고 갈게요. 요약 문제는 보기의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워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unsettled 무슨 뜻이니? 얘야? 모르겠어요. 자, unsettled 무슨 뜻이니? 두연아? 모르겠어요. 자, 얘는 불안정한이란 뜻입니다. 불안정한. 자, 그 다음 옆에 lengthen이 나왔는데요. lengthen 동사입니다. 서연아, lengthen 무슨 뜻이니? lengthen 여기 4번 보기에 있는 단어요. lengthen 모르겠어요. 자, 얘는 늘리다라는 뜻입니다. 늘리다. 시간의 길이나 아니면 길이 같은 걸 늘리는 걸 lengthen이라고 해요. 됐죠? 자, 이 단어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단어 여러분 다 많이 몰랐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만약에 다음 내년 4월 수태꼬라 가운고가 제일 쉽다고 했잖아. 시험 문제가 제일 쉬운 학교 시험 문제인데 정답이 이 단어였어요. 내년에 4월에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워마 다 외우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얘는 문법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는 흐름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풀었던 유형이거든. 은채야, 흐름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문장 처음 보는 거. 네. 공부한 적이 없었던 문장. 왜냐면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고 했다는 건 선생님이 그냥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서 중간에다 끼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공부한 적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16번의 서술, 드디어 서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가운고까지 하면 되겠다. 가운고 갈 사람은 잘 들었겠네요. 네, 진도가 빠르니까. 자, 16번 더하기 서술형 1번입니다. 자, 16번은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고등부 회의를 했어요. 토평고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엊그제 토평고 1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토평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 학교들의 시험 경향이 토평고를 다 따라가거든. 토평고가 이 문제 내면 다른 학교들도 이 문제 내고, 토평고가 어렵게 내면 다른 학교들도 어렵게 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어제 대책 회의를 좀 했습니다. 토평고에서 이 문제 출제됐어요.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수태고는 이미 출제가 된 유형이네요. 추론 문제는 뭐냐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일단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그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 보기로 만약에 제가 추론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볼게요. 추론은 지문의 내용에 기반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자,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고 했으므로 간접 흡연 또한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지문에서는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문의 내용이고, 제가 이 추론 문제의 보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접 흡연도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안 틀려요? 추론할 수 있어? 없어? 추론은 가능하죠. 왜냐면 담배 연기 자체가 신체에 해롭다는 것은 간접 흡연을 해도 해로울 수 있다는 건 추론 가능하잖아요. 옆에서 맡아도 해로울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자, 얘는 조금 까다로운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태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의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했거든. 아마 수태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고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이건 좀 특이한 서술형이에요. 이런 걸 순수 영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문과 상관없이 그냥 생 문장을 던져주고선 이 문장 영작해봐 라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제가 서술형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하라고 했지? 한글 해석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한글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글 해석이 있으면 일단 난이도 최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A에 적용된 문법 규칙을 활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에 적용된 문법 규칙을 알아야겠죠? 자, A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A 해석해 보죠. I recommend it. 나는 추천이란 뜻이에요. 나는 여기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원문의 16번에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자, 해석해보자. I recommend thee. 나는 추천했습니다. that 이하를. 자, 뭘 추천했니?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이 not care. 돌보지 혹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추천했어요. 뭐에 대해? 너무 많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그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자, 보면 추천 동사 다음 대절에 혹시 은채야? 이거 어떤 문법인지 아니? 들어본 적 있어요? 두현이 들어본 적 있니? 뭐야? 어떤 문법상인 것 같아? 지금 문제 자체가 A번에 쓰인 문법을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자, 민서야. 어떤 문법일까요, 이거? 몰라요? 준서야, 무슨 문법이니? 저거요. 이름은 이름? 뭐 나 문법 이름은 모르겠는데 설명은 해봐봐, 그러면. 대절 네, 대절. 여기까지는 맞아, 뭐. 대절 끌고 와서 네. 그 목적어로 하는 아니에요. 자, 서연아, 혹시 이거 어떤 문법인지 아니? 어떤 문법인지 아니? 아니에요. 자, 예의는 아니? 몰라요. 자, 얘는 뭐냐면요. 추천. 자, 적어주세요. 이건 나중에 문법 시간에 분명히 배울 거예요. 자,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동사 다음에 대절의 슈드 생략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 다음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다는 문법입니다. 잘 안 보이나? 자,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 다음 대절에 should 생략. 자, 이거 자세한 설명은 문법 시간에 들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recommend가 무슨 동사입니까? 추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제안하는 동사 다음에 대절에는 should가 생략이 돼요. 그럼 이 문장 한번 봐봐봐. I recommended that 다음에 대절에 뭐 생략될 수 있다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원래는 not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야 돼? 그렇죠. 여기는 원래 should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not만 덩그라니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잖아. 그치? 원래는 your brother should not care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자, 근데 recommend 대절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not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했어요? 요 문법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자, I suggested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제안했다. 한글 해석에도 나와 있죠. 자, 제안 동사 다음에도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겠지. 자, 그러면 써볼까요? I suggested that까지 일단 쓰고요. 대절의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자, 대절의 주어는 뭘까요, 서연아? 대절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한글 해석을 보고 찾아보면 돼요. 프린트다. 그죠? she죠. 어우,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고 있네. 자, she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현이가 아니라 준서야. I suggested that. 그 다음에 she 썼고, she 다음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 should. 그죠? 원래 should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should가 생략되면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she accept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should가 원래 들어갔었어야 했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she accept. 그 다음 마지막 the offer만 쓰면 끝나겠네요. 이 친구는 이걸 틀렸어요. 분명히 학원 학교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했을 텐데 왜 틀렸어요? 얘 accept 스라고 she의 시제를 맞춰버렸죠. 수를 맞춰버렸어.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드시 명령, 주장, 제안, 동사 다음에 대절에는 should를 생략시켜야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미니 테스트 하나 내보죠. 되게 중요한 문법이고 서술형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글을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제가 한글로 적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작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안 보이네. 자, 자, 제가 한글 적는 문장을 바로 영작하세요. 나는 자, 그녀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라는 문장을 영작할 건데 영작할 건데 insist를 활용하세요. 주장 동사 insist입니다. 자, 한번 영작해 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I, 일단 I까지 힌트 드릴게요. I. 시제 주의하세요. 그리고 should 들어가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뭐가 되니? I고요. 그 다음 동사는 자, 주어가 왔으면 항상 동사를 써야죠. 동사는 뭡니까? insisted죠. 자, insisted. 자, 그 다음 insist 다음 대절 오겠지. insisted that까지는 쓰시고요. 자, 무엇을 주장할까요? I insist that. 대절의 새로운 주어예요. she. 그 다음 should가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이지. she study를 써야 돼요. ed를 써도 안 되고 s를 붙여도 안 됩니다. 동사 원형. she study harder. 더 열심히.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죠.
됐죠? 자, I insist that she study harder. 잘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17, 18번을 다 틀렸네요. 17번이 아니라 서술형 2번을 틀렸어요. 자, 이 서술형 2번은 좀 난이도가 높기는 했어요. 높다기보다는 좀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이 좀 어렵긴 했고요. 뉴스 지문에서 발췌가 되는데 아무래도 영자 신문이다 보니까 단어의 수준이 좀 높았어. 좀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번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이 서술형 2번에서 채우라고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17번은 안 풀겠습니다. 영영사전 문제인데 영영사전 문제는 공부해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보이가 무슨 뜻이야? 보이. B-O-I. 무슨 뜻이야? 두현아. 남자아이란 뜻이잖아요. 이거의 영영사전 풀이를 옆에다가 제시하고 예를 들면 성별이 남자인 소녀, 성별이 남자인 작은 아이, 키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영영사전을 하나하나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영영사전 풀이는 옆에 나와 있는 해설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돼요. 다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 단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영영사전은 따로 공부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서술형만 풀어볼 건데, 자, 서술형 문제는 A번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이 보기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수택고 변형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죠. 그냥 외웠으면 바로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외우지 않은 친구들, 나 해석 좀 할 줄 알아, 줄거리 대충 알아 라고 생각하고 대충 했으면 이거 즉석에서 실력으로 영작해야 돼요. 차라리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해했니? 자, 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말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 자, A번 지금 원문은 제가 원문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넣어놨어요. 원문에도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문을 해석해 보시면요. A번에 자, 원문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한글로. A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구 안에 새로운 핵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구 안에 새로운 핵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문에.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 어떤 과학자가 추측을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옛날까지는 지구에 내 핵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들 인정을 했었는데, 자, 이 연구자의 주장에 의해서 새로운 핵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번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윗글의 빈칸 A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조건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빈칸에 있는 단어 한번 채워볼게요. 자, 옆에 원문으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Her calculations showed. 그녀의 계산이 보여주었다 라고 했어요. 자, show는 목적어를 취해야 되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뭡니까? 명사죠. 자, 그럼 명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목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을까요? 찾아야 돼요. 이 보기 안에서 하나만 골라봐. 명사.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보죠. 하나하나씩 넣어봅시다. 그녀가 보여주었다. 먼저 레이어 넣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보여주었다. 하나의 층을 보여주었다. 내 핵을 어떻게 보여줘요? 신도 아니고. 이제 말도 안 되지? 두 번째. 자, 코어도 핵이란 뜻인데 그녀가 핵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내 핵을 보여주냐고요? 말도 안 되지? 하나가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그다음 세 번째. 그녀가 second, 두 번째를 보여주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럼 그녀가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일 먼저 나올 단어의 후보로는 the possibility가 제일 유력하고요. 마지막 명사는 flood rock이거든요. 이게 뭐야? 유체 암석이에요. 그녀가 유체 암석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멘틀까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정답은 the possibility가 먼저 오고요. 자, 그녀는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 그럼 the possibility에서 문장이 다 끝났고요. the possibility를 수식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possibility of. 자, of로 수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의 가능성이니? possibility of a second core이죠. 그치? 우리가 원래 들어갈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영작할 수 있어요. The possibility of a second core. 여기도 일단 문장 덩어리가 끝났어요. 계속 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The possibility. 자, 쓰면서 갈까요? 저도 The possibility of a second core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은 두 번째 핵인데 어떤 두 번째 핵일까요? 수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남은 단어가 a layer of, consist of, flood rock 이렇게 세 개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수식을 할 수 있는 성분은 뭐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야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consist of를 분사로 만들면 되겠다. 그쵸? 핵은 핵인데 어떤 핵이니? 구성되는 핵이니까 어떻게 씁니까? consisting이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consisting of. 자, 뭘로 구성됩니까? A layer of flood rock 하면 되겠네요. 한 층의 유체함사. consisting of a layer of flood rock.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지금은 헷갈릴 수 있고 못해도 됩니다. 이거 3달 동안 연습하고 들어갈 거라서 나중에 3월 되면은 이 정도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이 서술형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였을까?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못 풀어요. 이거 다 기초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마 열심히 외워야 돼요. 워마만 다 해도 여러분 서술형이건 객관식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고3들 지도할 때 어휘 끝까지도 안 했어요. 그냥 워마 한 것만 가지고 했어. 워마만 다 외워도 절대 모든 시험에서 문제 될 일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 콘시스팅 할 때나 동사를 표현할 때그 구성되는 구성하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게 consisting을 써야 될지 consisted를 써야 될지가 아마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필기라는 사항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consist of는요 이렇게 한 단어처럼 외워야 되는 동사예요. 이거 별표 3개짜리 단어거든. 고3 수능 시험에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고요. 일단 뜻은. 자, 여러분 이렇게 of든 to든 뭐 in이든 전치사를 같이 붙여서 외우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냐면 listen to 뭐뭐를 듣다 이렇게 외우죠. 또 뭐뭐에 속하다라는 단어 보이니? belong to 이렇게 전치사까지 붙여서 외우는 동사들이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때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야 돼. 이해니? 자, 수업 초반에 준서가 일형식 동사의 특징 뭐라고 했었어? 수동태 불가, PP 불가거든요. 수동 불가라는 건 PP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consist of는 몇 형식 동사야? of를 붙여서 외우는 거 보니까 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 취할 때 반드시 of를 쓰거든. 그러면 얘네의 특징은 뭐겠어요? PP 불가죠. 그래서 이건 암기예요. consist of는 수동태 불가 동사, PP 불가 동사입니다. 알겠죠? PP 불가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수동태 불가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미니 테스트에도 넣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consist of. 이게 왜 헷갈리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 the team was
자, 이 문장 두연이 해석해 볼래? The team. 그 팀은 was consisted. 해석해봐. 그 팀은 was consisted. 구성되었다. 뭘로? 30명의 사람으로.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구성되었다라고 BPP 쓰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얘는 BPP 쓸 수 없다고 했죠. consist of는.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BPP는 안 되지만 ING는 돼요. 그러면 was consisting of라고 쓰면 정답이 돼요. 이해니?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동사였어요. 알겠죠? 요거랑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게 요거예요. be made of.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로 구성되다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 BPP 쓰잖아요. 그렇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BPP를 쓰고 consist는 BPP 쓰면 안 되고. 알겠죠? 잘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 서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힘을 내십시오. 자, 얘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였는데요. 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해서 그대로 암기를 했거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었고요. 자, 논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스테코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 어휘 틀린 거 고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었던 문장에서 자, 사망률이 증가했다라고 increase가 쓰였다고 해봅시다. 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되면 increase를 decrease로 바꿔내거든요. 딱 이상한 게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증가가 들어갈 자리인데 감소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먼저 어디에 변형이 있었냐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inaccurately 원문으로 보시면 편할 겁니다. inaccurately라고 있어요. 찾았니? 여기 inaccurately C번이요. C번. 자, 그리고 planned 밑줄 그어볼까요? planned. 자, 됐죠? 자, inaccurately와 planned가 지금 오답으로 제시가 된 거였고요. 원문에서는 어떤 단어였냐면 inaccurately의 반대가 뭐야? 그렇죠. in만 빼면 됩니다. 원문은 accurately였어요. 정확하게 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였고 planned 대신에 원문에서는 randomly 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random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원문의 단어가 아예 반대 단어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서술형 4번이에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자, 4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19번의 내용일치 문제와 함께 출제가 됐는데 자, 내용일치 문제도 굉장히 쉬운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푸시면 돼요. 자, 5번 보기 볼까요? 챗 GPT에는 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문 내용이 챗 GPT가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상하죠? 너무 기초적인 문제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Julia O'Toole에 따르면, 자, 이거 사람 이름이거든. 이 사람에 따르면 What are advantages? 무엇이 이득일까요? 이점일까요? 챗GPT 사용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For cyber criminals, 사이버 문제를 위해. 자, find two things, 두 가지 찾아서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챗GPT를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의 두 가지 장점을 영어로 찾아서 쓰라고 했고요. 자,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각각 5단어 이내 문장 또는 명사 구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문장을 써도 되고 명사를 써도 된다는 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문장을 쓰기는 조금 5단어가 좀 짧지 않니? 그치?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명사로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찾아보죠.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원문으로 보세요. 원문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 원문으로 보시면 편할 겁니다. 자, 밑줄을 그어볼 건데 자, 그 두 가지 장점에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요.
자, 여기 밑줄 가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밑줄 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해석을 해보고 분석을 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 장점 두 가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얘를 문장 형태 또는 명사구 형태로 5단어로 줄여야 돼요. 핵심 단어들만 갖고 와야 되겠죠? 네,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자, 여기는 민서가 해볼까요? 첫 번째 장점에서 동명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나 핵심 단어만 5단어로 줄인다면 cut을 cutting으로 바꾸면 동명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cutting cost for cybercrime gangs 요것만 갖고 오면 5개 되죠. 그치? 되게 쉽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그냥 그대로 바꿔 쓰는 거였습니다. ing만 붙이면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cutting cost for cybercrime gangs 여기가 핵심 단어니까 여기에다 ing만 처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준서가 해볼까? 5단어예요. 5단어 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핵심 단어만 remove를 ing로 처리해야 명사가 되겠지. 문장으로 쓰기는 확실히 부담이 되지. removing the language barrier.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마 정답이 됐을 거고요. 조금 더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하자면 completely까지 해줘도 정답은 됐을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제 다 풀었죠. 수준 되게 높지 않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요게 조금 힘들어 했을 수 있는 킬러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킬러급도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지문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밑에다가 주제를 적어봅니다. 자, 주제는 자, 수분 섭취는 건강에 이롭다예요. 자, 수분 섭취는 건강에 이롭다. 자, 쉽죠? 글의 주제는. 자, 그러면 빈칸이 뚫려 있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영어로 영작하세요 라는 난이도 최상의 문제예요. 자, 근데 문장을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뭐래요? 2-3 단어로 쓰세요 라고 했고 심지어 하나의 단어는 제시까지 해줬어요. 그치? 사실상 2개 단어, 3개 단어 쓰는 거는 아무리 한글이 없다고 해도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빈칸은 항상 주제에 뚫리거든요. 주제가 뭐라 그랬어? 수분 섭취는 건강에 이롭다 라고 했고요. 자, the result suggests that 끊어주시고요. 결과가 암시합니다. that 이하를. 자, that 다음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주어 자리겠죠. 이것은 may slow down 아마도 느리게 할 것이다. 노화를 그리고 연장할 것이다. 질병이 없는 삶을 이라고 했습니다.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민서야? 이것이 수명을 늘리고 이것이 노화를 늦춘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수분 섭취 혹은 물 마시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보기의 단어를 활용해야 돼요. 자, hydrate이 무슨 뜻입니까? 수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야. 수분 공급하다. 자, 빈칸에 들어갈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2개에서 3개 단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추가해야 되고요. 그치? 어떻게 할래? 이거 한번 답을 말해보시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hydrate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단어를 추가해도 돼요. 최소한 2개 단어가 돼야 되고요. 답은 제가 찾은 한 6개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찾은 답은요. hydrating water였어요. 첫 번째. 물을 공급하는 것. 이거 될 수 있겠죠. hydrating water.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동명사는. 두 번째. hydration of water. hydration이라고 명사형으로 변형했습니다. hydration of water. 세 번째. water hydration. 물 공급. water hydration. 그리고 모범 답안은 이거였어요. 이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수분 보충 당하기, 수분 보충 당하는 것,
BPP로 바꾸고 ing 썼어요. 이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해요. 서술약은 문법적인 구조만 맞추면 다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미만 통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다는 거. 네, 수특고 기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건 가온고랑 토평고인데 다음 시간에 가온 토평을 동시에 할 겁니다. 가온은 사실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학교라서 두 개 학교 동시에 정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술형 수업을 나갈 거예요. 아셨죠? 자,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